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최근 업데이트 소식 짧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파이 런치패드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파이 런치패드에서는 새로운 참여 모델이 적용이 되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파이 앱과 이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지를 이미 읽어보셨거나 직접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내용, 이 반응에 대해서 이번 X나 이런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상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접근하는 그런 포스팅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번 런치패드 업데이트를 단순한 테스트나 시간 끌기로만 보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파이 런치패드 업데이트의 진짜 의미와 그리고 현재 파이코 팀이 어떤 방향으로 이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런치패드가 처음으로 테스트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연습용, 테스트용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해당 토큰의 최대 할당량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실제 토큰 구매를 위해서 커밋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당시에는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런치패드에서 어떤 토큰이 발행이 되면 많은 참여자들은 그 토큰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저렴하게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때 기존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보유한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하게 되면 파이파워라는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이파워는 해당 토큰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토큰을 발행하는 앱의 핵심 기능을 얼마나 더 많이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참여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참여 점수에 따라서 토큰 가격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이 스테이킹과 커밋이라는 두 개념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업데이트를 보면은 이 슬라이스라는 토큰이 연습용으로 다시 발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런치패드의 참여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게 업데이트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예전처럼 파일을 얼마나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지 또 파이 파워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커밋 금액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커밋 금액을 선택하게 되면 시스템이 고정된 공식에 따라서 필요한 홀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홀드라는 개념은 예전에 스테이킹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어로 된 페이지를 AI를 사용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업데이트된 파이 런치패드에 접속을 해보면 이 슬라이스라는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테스트 파일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선택하는 옵션 창이 나오는데 물론 직접 이 테스트 파일을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쉽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참여해 보기로 했고 6.09 테스트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밋에 사용되는 테스트 파일은 6.09 파일가 되겠습니다. 즉 이 테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이 슬라이스 토큰을 구매하겠다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30일 동안 홀드되는 파이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금액 역시 6.09 테스트 파이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홀드된 파이는 스테이킹과 같은 개념이고요. 한 달 후에 제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더 많은 토큰을 커밋하려고 할수록 더 구매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홀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 즉 큰 금액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파일을 일정 기간 묶어두어야 된다. 홀드해 두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조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것을 줄여주고 소액 참여자들에게도 조금 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추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실제로 거래에 필요한 총 테스트 파일은 12.18 파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6.09 파일은 한 달 후에 다시 제 지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코어팀은 2달 전에 1차적으로 런치패드를 운영을 해보았고 당시 IRA라는 테스트용 토큰을 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일부 유저들은 스테이킹까지만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커밋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이 스테이킹과 커밋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처음부터 헷갈려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여러 복잡한 공식과 개념들이 함께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는 충분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슬라이스라는 두 번째 테스트용 토큰을 출시를 했고요. 런치패드 참여 방식을 매우 쉽고 간단하게 다시 조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사용자가 커밋 금액만 선택을 하면 필요한 홀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스테이킹, 파이파워, 커밋을 따로따로 이해해야 했던 그런 기존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X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요.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코어 팀이 또 의미 없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프로토콜 23 완성은 되었다라는데 현재 바뀐 게 뭐가 있냐?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왜 덱스가 아직도 나오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제가 보는 이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파이코어 팀이 2026년 현재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파이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된 성공 사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그렇고요. 노드의 이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덱스 지금 개발도 그렇고 유동성 풀, 토큰 런칭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떨어진 기능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파이코어 팀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 CD게임스 플랫폼조차 이 전략의 한 일부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CD게임스는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 파이코어 팀은 지금 AI 스타트업이나 파이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싶은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필요 기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AI 기업이나 대규모 유저가 필요한 플랫폼 기업들이 왜 초기에 파이를 원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굳이 파이로 진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파이코어 팀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이 노드입니다. 파이 노드는 이미 AI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탐낼 정도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이미 오픈마인드라는 AI 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파이 노드를 활용을 해서 AI 학습과 운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를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가 무조건 오픈마인드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오픈마인드급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들에게 홍보용으로 쓰기 너무 적합한 대표적 사례가 되겠죠. 현재 AI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결국 이 컴퓨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확보가 되겠습니다. 초기 자금이 되겠고 또 실제 제품 검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서치해보면 이 AI 필드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운용할 때 계속 발생되는 이 추론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 AI 스타트업들은 예산의 70에서 90%를 추론 비용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AI 스타트업들이 파이 노드 파워를 실제로 일부 학습이나 운용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두 번째는 파이 커뮤니티가 되겠죠. AI 스타트업은 기술만 있다라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실제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초기 사용자가 없으면 제품을 검증하기도 어렵고 피드백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이미 전 세계에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대형 커뮤니티가 필요한 건 꼭 AI 기업일 필요는 없겠죠. 즉 초기에 운용 자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에게는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 생성된 커뮤니티가 탐스러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 런치패드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파이코어 팀의 설명을 보자면 파이 런치패드는 단순히 토큰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주다라는 구조라기보다 사용자 확보와 제품 유틸리티를 위한 구조로 설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는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를 모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토큰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었을 때 기업에서 초기에 토큰을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마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아서는 기존 크립토 시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었던 러그풀 수준의 리스크를 파이에서는 좀 더 줄여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겠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파이의 대형 커뮤니티와 어느 정도 이 초기 유동성, 사용자 참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일부 토큰을 어느 정도 수익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윈인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토큰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런치패드 앱뿐만이 아니라 덱스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쓰기 쉬운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파이 생태계는 이 크립토 초심자가 많은 생태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자가 커밋을 하고 이후 덱스에서 수합을 하고 유동성 풀이 작동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고 쉬워야 됩니다. 기업들이 파이코어 팀의 설명을 잘 듣고 생태계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막상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사용자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라거나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발생을 한다면 성공 사례가 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코어 팀은 약 2개월 전에 IRA라는 테스트 토큰을 발행을 했고요. 런치패드를 출시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개념을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간소화해서 이 슬라이스라는 두 번째 테스트 토큰을 발행을 했고 더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재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또다시 의미 없는 테스트를 한다, 또 시간 끈다 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이 스테이킹과 커밋의 개념조차 구분하기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출시를 했다라거나 기업이 들어와서 알아서 성공해보자 라고 하는 마인드가 오히려 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업데이트가 나와도 사실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런 세밀한 테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강세장은 정말 짧습니다. 그 짧고 굵은 강세장이 와서야 이런 복잡한 구조를 테스트하고 유저들이 헷갈려하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참여율이 낮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관심이 낮고 가격 반응이 크지 않은 시기에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놓는다면 나중에 강세장이 왔을 때 훨씬 더 큰 관심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코어 팀은 지금 단순히 기능 하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AI 기업, 웹 3.0 기업, 게임 앱, 토큰 런칭, 덱스, 유동성 풀, 파이 노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테스트 중인데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되고 특히 여기 토큰 런칭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출시가 되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테스팅을 시작하는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이 제대로 다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파이 생태계에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